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시장은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출회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럴수록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든든하게 나누고 가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 바로 만나시죠. 네, 오늘 시장은 부진하고 다소 지루했지만 내일장 급등, 급제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IM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Y 바이오로직스가 공동 개발한 신약 후보 몰질이 미국 바이오 기업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무려 1.3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국제약품, HLB 같은 바이오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식품주가 강했습니다. 냉동 김밥에 대한 관심 지난주부터 정말 뜨거운데요. 이 우양의 수급을 사조 시푸드가 이어받았습니다. K식품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특징주로 저희가 현대 로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우즈베키스탄의 K철도를 사상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소식에 오늘 철도, 방산 관련주들 강했고요. 또 글로벌 방산 기업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채용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LIG 넥스원도 급등했습니다. 이 K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내일장 시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핫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동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IPO 소식 속에 오늘 대표주 그리고 부품주까지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부 종목으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K방산, K음식료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고요. 애플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님은 자동차 부품을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애플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식품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도 정말 저희가 거의 매일 다루는 그러니까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식품주가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삼양식품도 오늘 또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크라운제과, 국순당, 사조산업까지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눈에서 좀 계속 띄이는 종목들인데 과연 이 종목들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함께 달릴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팻말까지 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초긍정인가 봅니다. 아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식품주를 B2에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장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식품주 하반기까지 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그 식품주마다 어떤 이제 종목들 들어오는 종목도 좀 저는 한정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 식품주 안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좀 뭐 김밥,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 쪽에서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또 이제 김 관련해서 또 가는 모습 보였을 때, 우선 지난주에는 이제 여름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빈과 쪽의 기업들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주 안에서도 섹터별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식품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어떻게 풍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CMA, CMA 그러니까 주식 매수, 뭐 대기 자금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테마 쪽으로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의 지표를 확인하면서 실적주로서 유동성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서 이 섹터 안에서도 이제 종목 이 섹터별로 좀 키맞추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른 기간 내 주가가 올랐을 때 부담이 뭐 된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의 EPS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 어떤 테마 쪽으로 가는 부분, 뭐 그냥 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높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과 긍정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하반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별로 좀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금 삼양식품이 잘 가고 또 이제 빈과 쪽에 종목들이 잘 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삼양식품 봤을 때도 작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7, 8월 달에 12만 원이었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도 참 부담스럽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띄워놓고 30만 원, 60만 원까지 갔던 걸 봤을 때, 저는 이게 단순 어떤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랠리가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시적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더 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이만큼의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실적과 함께 레벨업할 구간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이만큼의 급속도로는 상승세는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차익이 많이 나와주면서 낙폭을 크게 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많이 더워지면서 이제 뭐 빙그레 또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 빙과주들이 좀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이제 이 빙과 아이스크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때는 좀 테마였었거든요. 근데 뭐 빙그레도 그렇고 롯데웰푸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하고, 특히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롯데웰푸드도 인도와 해외 법인 쪽에서의 빙과나 이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 식자재 쪽에서의 비중이 좀 컸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빙과 쪽과 제과 쪽에서의 승부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는 상승세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들은 저는 K푸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신고가 썼을 때 부담스럽다, 무섭다라고 말을 해도 더 가고 또 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급락한 기업들도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뭐 우양을 비롯해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지금 제주 맥주 내일 버려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거북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오늘 뭐 이런 두 기업 모두 거의 급락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주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분리 작업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히 이제 이성창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야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4월달 이후에 식품주 같은 경우에 일단 사양식품 빈거래가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끌어 왔었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 K푸드와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찾다 보니까 뭐 김치 나오고 떡볶이 나오고 이제 제주 맥주까지 다 이렇게 막 뭐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사주 대림까지 네. 이게 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또 홍삼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KTNG가 안 되면서 휴롬이었나? 아, 네. 저 함이 나가는 히로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제 연끌하듯이 또 다른 식품 수혜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는 거죠. 다 끄집어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한번 쑥 지나거든 이런 그 태풍 같은 흐름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결국 실적,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압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아니면은 위치가 낮은 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12%가량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앞전에도 꺾였다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한 음봉이 앞전에 있었거든요. 4월 17일 같은 경우 24% 음봉 맞고도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앞전 사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이 3일 뒤에 나오냐 뭐 2일 뒤에 나오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글쎄요. 본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긍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추세라 될까요? 이게 너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방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꺾일 듯 하다가도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21년도부터 계속 우상향입니다. 어쨌든 계속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추세가 길게 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많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쉽사리 꺾인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는 생각보다 강하고 그 추세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 숫자가 찍히는 식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는 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는 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주제였습니다. 그럼 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HK 이노엔이 정말 급등했다가 윗골을 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이중항체 신약 기술을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모멘텀을 들고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 이번엔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긍정 부정입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윗꼬리를 단 거를 보고 좀 그 정도의 모멘텀이 아닌가 싶었는데 좀 더 갈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요? 제가 오늘 좀 올라갔다가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좀 상승분을 좀 반납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그 상승 여력이 라기보다는 신규로 들어가는 관점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술 이전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통과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중간중간에 이 신약 개발하는 과정 쪽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HLB를 겪어오면서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검증되는 어떤 이 코스가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LOE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HK 이노엔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이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HK 이노엔이라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데가 컨디션에 대한 뭐 판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이라기보다도 저는 하나의 또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음식료 업종을 얘기했을 때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뭐 했던 걸 봤을 때는 HK 이노엔에 대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탑3 안에 어떤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틀리죠.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 좀 비용에 대한 추가로서 뭐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낮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부채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60%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HK 이노엔이 거의 뭐 8,000% 가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HK 그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그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 협업이나 또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그런 리스크 부분을 벗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HK 이노엔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식도 질환이라 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이 K캡, 뭐 K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재고 재정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에로 쪽에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좀 주가가 한 번 더 좀 변동성 키웠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HK 이노엔에 대한 그 기업을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섹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이사님이 일단 애플 관련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시장에 관심이 떨어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음식료가 그렇게 핫하고 뜨거웠다가 주말 지나고 나니까 오늘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방산하고 자동차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가 강세를 보인 것도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IPO 이것도 이번 주 일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신현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슈에 이제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반응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애플 관련해서 좀 그렇게 좀 주목을 해봤어요. 일단은 오늘이 17일인데 19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가 네.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또 하반기에 아이폰 16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그러면서 거의 탑픽은 LG 이노텍으로 보고 있거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또 FCPJ 공급 그 얘기가 있는데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 뭐 공급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애플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트를 봤을 때 LG 이노텍이라든지 ITM 반도체, 하이비전 시스템, 뭐 토비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추세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에서 보는 것도 괜찮아 봐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단 LG 이노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애플 이슈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쪽으로 GPU용 AI 반도체 기판 공급에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애플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LG 이노텍이 조금 더 시세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들 보시되 그 중에서 좀 시세가 있는 것, 그 중에서 탑픽은 LG 이노텍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주 안에서 LG 이노텍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자동차 부품주를 꼽아주셨는데 또 현대차가 IPO 추진한다라고 네. 하면서 관련주들도 자동차 부품주까지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오늘 기아도 5%가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자동차 부품주들도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모멘텀, 실적 이런 부분 다 증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이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잘 못 갔어요. 네. 이 하반기 때
이 자동차 전방차 판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좀 떨어질 거라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고, 또 이제 전기차 캐즘 쪽에서의 이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기차 쪽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면서 부품주들도 좀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이 평가, 이런 좀 저평가 면에서 매수할 만한 구간은 정말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도법인에 대한 상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 기아가 수혜를 받는 건 1순위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생산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현대와 현대차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수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신 또 이제 이 뭐 SL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잘 가는 이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 번씩 또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별로 너무 좀 주가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대차, 기아와도 성이 깊은 기업들, 뭐 화신, 뭐 이런 SL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과 비중이 높은 이 HL 만두도 이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선별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빠지니까 뭐 다른 종목도 빠지니까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앞서서 이제 음식료 업종처럼 뭐 삼양식품, 롯데웰프도 가는 종목 더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신 또 SL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픽 종목들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내일 시장 준비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고민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